저는 이분을 법사위의 맥이라고 부릅니다. 법사위를 아주 팍팍팍 살아서 숨쉬게 하는 최혁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시기 전에 소개를 하나 잘못했어요. 네. 민주당 최혁진 의원으로 소개했어요. 민주당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딜 가나 다 민주당으로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 소개를 그렇게 합니다. 모든 분들이 민주당으로 알고 있는 무소속 최혁진입니다. 예, 예. 그 맥이가 왜 맥인지 아세요? 맥이요? 예. 모르겠는데요. 이 물고기들을 이렇게 큰 어디에 이렇게 담아서 이동하거나 놔둘 때 네. 그냥 그것들만 놔두면 애들이 힘이 없어가지고 맛이 하나도 없대요. 아, 예, 예. 거기에다 메기 한 마리를 딱 풀어놓으면 예. 그 메기를 피해서 막 도망 다녀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해서 예. 그 모든 생선들이 다 운동량이 육질이 좋아지는 건가요? 육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메기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메기를 풀어놓으면 그 조직이 건강해지고 예. 활발해지고 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또 이제 제가 최혁진 의원님 법사위 들어간 뒤로 법사위가 얼마나 뜨끈뜨끈해졌습니까? 완전히 이제 맥이 캐릭터가 또 되겠네요, 이제. 예. 그 먼저 네네. 지금 가장 이제 뜨거운 게 검찰 개혁과 관련된 네네. 공소청 중수청 법안인데 예. 어디까지 와 있어요? 지금 사실은 뭐 그냥 논란만 계속되고 있는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지금 과도한 논란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어떤 논란이냐면 정부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법사위하고 민주당이 이제 협의했던 안이 있는 건데 정부안은 좀 이렇게 이 안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안이 나온 거죠. 근데 이 안은 대통령님의 복심이다라는 생각이 깔리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께서는 정부안을 원래 직설화법을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정부안이 정말 당신의 생각이면 100% 통상 정부안을 믿고 신뢰하고 좀 제가 잘 관리할 테니까 따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또 하시질 않아요. 뭐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또는 개혁이라는 게 모든 기대가 우리가 원하는 기대에 미치겠습니까? 그 얘기는 당신 마음에도 안 든다는 얘기고 역으로 해석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무슨 얘기 하시냐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로 믿고 협의해서 좋은 안을 좋은 방향을 잡아봅시다 이런 얘기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서로 믿고 협의하고 갈등이 없다란 얘기는 뭔가 양보가 있을 때 가능되는 거지 한 가지 안만 고수하면 싸움은 계속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런 안을 만들었는데 국회 차원에서 볼 때 좀 맞득지 않으면 잘 조율해서 좀 싸우지 말고 안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한번 좋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봅시다.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근데 A냐 B냐 가지고 이렇게 확 그 흑백으로 갈라서 버리니까 정작 법안 자체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 또 믿지 못하는 부분이 뭐고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지 이런 논의로 들어가기보다는 대통령의 반하냐 아니면 대통령의 뜻에 따르냐 이렇게 논쟁이 튀어버려서 그렇죠. 저도 이제 메시지를 그렇게 냈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제가 낸 메시지에 호응들을 좀 해주셔가지고 일단 최 의원님 개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그 국민의 불안들을 해소하는 데는 부족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예를 들면 구체적인 내용은 뭐 법조인들이 할 얘기지만 정황적으로도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안을 국민들이 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불안한 데는 사실 우리 정부 들어와서 있잖아요. 그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검찰들의 정부 장악 이 문제가 해소가 아직 안 됐어요. 법무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실장, 국장, 차관 고위직이죠. 법무부 고위직이 한 20명 남짓이었거든요. 예. 근데 윤석열 때 확 늘려가지고 50명이 훌쩍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 부처에 검찰들이 파견 나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정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부처, 뭐 금융감독원이나 이런 데는 검찰들이 나가지만 업무 협조 때문에 일반 부처에까지 검찰이 나간 적은 없거든요. 검찰이 다 나갔어요. 어찌 보면 윤석열이 검찰을 통해서 정부를 완전히 장악하려고 옛날에 국정원이나 뭐 보안대를 통해서 했듯이 그런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조치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안이 좀 더 원만한 수준으로 나오니까 이거 뭐지? 이대로 갔다가는 검찰 세력의 몸집이 더 커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까지 가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앞에서 단호하게 검찰들이 과도하게 정부 조직에 들어와서 조직을 장악하는 모양새가 있는 것들을 좀 해소하고
또 친윤 검사라고 하는 간부들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항명 사건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단호한 조치가 좀 이루어지고 이러한 것들이 선조치가 있었더라면 지금 정부안이 다소 민주당이 만들어 놨던 안보다는 낮은 수위로 나오더라도 그래도 뭐 정부가 강력하게 검찰 척결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 신뢰하자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앞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불안이 정서적으로도 더 증폭이 돼버린 거죠. 모든 사람이 민주당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민주당은 아닌 최혁진 의원님께 그러면 좀 부담 없이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제 그 뉴스공장의 장인수 기자 발언 혹시 얘기 들으셨죠? 네네. 뭔가 좀 거래를 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예. 일단 그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보기 나름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제 그게 팩트인지는 나중에 봐야 되지만 참모들은 통상 그런 움직임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하영 부지사 사건서부터 해서 오늘도 뭐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통령과 주변인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 진술 하나를 가지고 심지어 조작 기소, 허위 기소 이런 게 나타났으면 너네들이 반성하고 소취하를 하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게 통상적인데 계속 뭉개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이러면 검찰에 대한 불신이 더 커지지 않겠니? 만약에 제가 참모면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네가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이 불신을 하는 거고 적절한 수준의 검찰개혁안도 국민들이 수용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은 잘못됐다라고 너네 스스로 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이런 자세를 좀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딜한 거 아니야라도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현재 그냥 저도 뭐 확실한 내용들은 모르겠지만 참모 수준에서 어쨌든지 간에 이 정부가 이제 5년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검찰하고 지지고 볶고 저러고 갈 수는 없으니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라. 그리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찰로 좀 걷어놔라. 그럼 너네들의 또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인정을 받을 거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를 그걸 딜로 해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또 딜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그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맞물려 가지고 이런 사단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참모들이 할 수는 있는데 마치 그거를 야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줘. 그렇죠.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비치는 것은 조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뭐 행정하고 민간이 싸움판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막 뭐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이제 경찰에 뭐 고발하는 단계까지 막 가면 수사관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담당 공무원한테 아니 시민하고 이걸 싸워서 법정까지 끌고 갈 생각이냐. 이 정도 선에서 좀 양보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타협하고 가는 게 좋지 않냐. 그거는 당연히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그게 경찰이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 뭐 특정편을 들려고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좀 확대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까 앵커님께서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이 핑퐁이 또 있는 거예요. 보안수사권도 최대 핑퐁이잖아요. 사실은 수사권과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경찰들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사건을 축소, 은폐, 조작 뭐 이렇게 해왔다라는 거고 그게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니까 수사기소 분리하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러면 수사권을 온전히 경찰에게 맡기면 경찰의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여기서 이 문제가 또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일부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도 보안수사권이라고 남겨서 일정은 통제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또 그 문제가 반복되는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의원실은 계속 주장해 왔어요. 법사위에서. 아니 그게 그렇게 걱정이 되면 또 당초에 민주당은 국가수사위원회 등을 통해서 해소하자고 했는데 지금 정부가 재정도 없는데 계속 새로운 국가기구를 만드는 거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저희는 권익위에 맡기자 이거예요. 국민권익위에. 국민권익위에 국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곳인데 결국 보안수사라고 하는 거는 뭐겠습니까? 국민이 권익을 침해당했다, 억울하다 그런 지점을 호소할 때 나오는 건데요. 이 권익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고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국민권익위한테 보안수사 필요성이 있다라 그러면 사건을 이첩을 하고 그럼 권익위에서 봐서 검찰의 의견이 타당한지 아니면 정말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거 보안수사 필요하네. 아니 이거는
검찰이 기소를 하면 되는데 왜 너네 자꾸 쓸데없이 보안 수사를 요청을 하냐 이렇게 판결을 내려줄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럼 국가기구를 늘리지 않고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근데 왜 그런 논의로 가지 않고 보안 수사권을 검찰에 남길 거냐 안 남길 거냐 가지고 언제까지 지지고 볶고 싸울 거냐 이거예요. 권익위는 누구 아이디어예요? 최 의원님 아이디어예요? 야, 예. 그거 진짜 아이디어인데요? 예. 그러면 별도의 기관 안 만들고도 안 만들어도 돼요. 그걸로 예. 경찰이 불송치를 했다. 검찰이 불기소를 했다. 예. 난 너무 억울하다. 예. 이건 진짜 얘네들이 사건을 기득권의 편을 들어준 것 같다. 권익위에 제소를 하면 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가 그런 일을 하라고 있는 조직이지만 예. 국민들이 국민권익위에 대한 신인도가 떨어진 거는 윤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권익위원장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지난번에 그 엉터리로 했던 것까지 다시 조사하라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권익위는 조사를 해서 권고만 하다 보니까 실제 결과로 잘 안 이어진다는 것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있는데 이 보안 수사 문제에서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권한을 주면 되잖아요. 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권익위가 예. 결정을 해서 보안 수사를 하도록 요구하면 반드시 응하게끔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관련 뭐 인력은 전문가는 파견 받아서 쓰면 되고요. 그렇죠. 예. 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회론의 일종이에요. 예, 정부안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어쨌든 정부안에 대한 불안은 이 법안 자체에도 있지만 이런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 계속 핑퐁되고 있으면서 예. 이게 맞냐 저게 맞냐도 예.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정부 들어와서 윤 정부 때 확장되고 그물망처럼 퍼져나가 있는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긴 하지만 정부 조직 전체에 퍼져 있고 법무부 전반에 퍼져 있는 검사들을 지금 검사들은 뭐 인원이 모자라다 그러면 돌려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사실 이제 걱정하는 것을 한번 당해봐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수사권 이렇게 검수완박 만들 때 딱 네.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런데 한동훈이가 거기 등자 하나 가지고 맞습니다. 온갖 짓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 당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안 수사라고 하는 꼬투리 하나 또 남겨놓으면 이거 갖고 또 갉아먹어가지고 맞습니다. 뇌까지 치고 올라오는 불안한 놈들이니까. 거거든요. 불안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호하게 조치가 그리고 이런 말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무리 개혁을 해놔도 권력기구의 속성상 나중에는 똑같은 짓을 또 하지 않겠냐.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기억을 남기는 게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짓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 철퇴를 맞았다라고 하는 기억 그런 것들이 집단적 기억, 트라우마 이런 걸로 남아야 조심이라도 하는데 야 그거 해본들 미온적인 솜방망이 몇 대 맞고 한 2, 3년 엎드려 있었더니 다시 우리는 뭐 예전과 다름없더라. 이게 될까 봐 국민들은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정부안이 나왔지만 대통령께서도 서로 잘 좀 얘기해가지고 해보라고 하시니 이런 강경한 안들이나 여러 가지 보완적인 책들을 해서 저는 민주당에서 잘 만드시면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대통령이 여러 차례 SNS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게 보안 수사권을 무조건 유지하자 이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 개혁의 명분에만 매몰돼 가지고 수사 예. 효율성이라든지 국민 편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걸 경계하자. 이걸 예.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공공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이나 증오가 과도하게 개입돼서는 안 되거든요. 냉정해야 되거든요. 증오가 기반이 됐더라도 실행을 할 때는 그 말씀을 하신 거지 정부가 내는 안을 일방적으로 편을 들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제가 그러면 정부안을 반대하는 분들은 이재명 정부에 이재명 대통령께 반하는 것이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만약에 검찰개혁안이 정부가 낸 안보다 센 안이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 해가 됩니까? 이재명 정부에 해악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찌 보면 훨씬 더 안정적인 기반이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부담도 적게 들고. 그래서 그 논리로 서로 우리를 갈라치게 하는 거는 별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좋지 않고 저는 보다 강한 안을 내는 것들에 대해서도 타당성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당 차원에서 정부는 행정 절차라고 하는 걸 거쳐왔잖아요. 민간 전문가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장관이 또는 뭐 총리가 대통령이 아니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못합니다.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우리가 하거든요. 그러면 정부안이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국회 안에서 논의를 해서 국회 입법권 속에서 좀 보완을 해가지고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 안으로 가면 되고 그 목소리 자체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의 전자 해악이 되는 일이라면 지탄받아야 되지만 개혁 정부를 발목을 잡는 거지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법이 세진다 그래서 대통령께 아무런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최 의원님께서는 네. 지금 그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국민권익위를 통한 방법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네. 법사위에서 그 문제를 혹시 제기하고 이거를 넣어보자 얘기하셨습니까? 저는 그 얘기도 했고요. 예. 여러 차례 했고 법안도 관련 법안도 낸 상태입니다.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제 공발을 받기가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요 법안은. 왜냐하면 그동안에 민주당의 당론이나 이런 것들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의원님들 설득하고 설득을 있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예, 같은데요.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안이 네. 본회의에서 통과되기 바로 직전에 수정되는 일이 몇 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적절치는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사위는 제가 이제 뭐 사람들이 제가 이런 얘기하면 복당해야 되는데 그런 말 자꾸 하면 너 어떻게 해 막 그러지만 예. 또 할 말은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최혁진이죠. 예, 법사위는 국회기구지 민주당의 산하 조직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의 대표 선수들이 거기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 논의 과정에 당하고 조율이 돼서 그래야 거기 와 있는 분들이 소위 말하는 면이 서잖아요. 거기서는 정말 치열하게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죽어라 싸워가지고 올렸는데 당에 의해서 이게 톤다운 돼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꼴이 우스워지거든요. 실제로 법사위에 딱 가면 아유 자기 당에서도 인정 못 받는 목소리 내고 있다고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반복돼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보고 다소 새로운 의견이 있더라도 그 전에 법사위 상임위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조율된 안으로 합의가 되는 게 맞고 조금 못마땅한 게 있더라도 합의가 됐으면 그 안을 존중해줘서 국회기구를 통과해 온 것들을 갖다가 인정해 주는 게 모양도 좋고 힘도 받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법사위까지 다 통과했는데 본회의 상정 직전에 당 차원에서 이렇게 다시 수정되는 것들은 아주 예외적으로 무슨 국민적 공분이 일어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기 전에는 그러기 전에는 반복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법사위 가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이제 한 6개월. 6개월? 예. 법사위 얘기 나온 김에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네. 국힘당에서 법사위원 가운데 네. 최 의원님 보시기에 가장 골 때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뭐 1차는 나경원이고요. 예. 저 정도로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까?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거기는 진짜. 예. 그러고 이제 그 옆에 곽규택. 곽규택. 예, 곽규택은 뭐 저한테 요즘에는 막 뭐라 그래요. 가짜 무소속이라고. 위장 무소속! 민주당에 빨리 복당해요!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막 뭐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제일 하고. 제일 안쓰러운 분이 이제 송석준 의원. 그분은 이렇게 보니까 마음은 착한 분이고. 정서적으로 국힘하고 이렇게 일체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데. 근데 거기를 해야 되니까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기승전결이 논리가 달라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예. 주진우는 어때요? 요즘에는 주진우 의원은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자기 발언만 하고 아예 잘 안 들어옵니다. 선거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예. 제가 너무 싫어서 안 들어오는지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막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떠들어대는데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그랬던 의원이 누구죠? 우리 최 의원님이 이렇게 쳐다봤니까 막 주진우였죠? 예. 그 처음에 아마 이제 나경원 의원한테 그런 지시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센 얘기를 계속 하니까 옆에서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고 괴롭히라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막 발언을 하는데 제 귀에다 대고 아유 진짜 수준 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있네. 국회의원 맞아요? 아우 창피해서 이런 말 못하겠네. 뭐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귀에다 대고 조근조근. 죽으려고. 예, 그렇죠. 이제 제 발언을 방해하려고 이제 그러겠죠. 흐름을 깨려고. 제가 듣고 나서 좋아. 그러면 너는 얼마나 남이 그런 얘기 안 해도 제대로 발언하는지 내가 한번 봐줄게. 근데 나는 그런 건 반칙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떠들고 보기만 할 거야 라고 본 거거든요. 이러고. 그랬더니 뭐 1분도 못 참아가지고 버럭하고 그러군. 그래서 제가 끝나고 딱 그랬어요. 끝나고 이제 다 뭐 시끄러운 거 화면에 나온 거 빼고 그러니까 다른 의원이 그 발언할 때 경청을 해. 그랬죠. 그 다음부터 조용합니다. 그러면 가장 보석 같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만 꼽는다면? 어디 국민의힘에요? 아니요. 전체 법사위에서. 법사위 전체에서요? 가장 주목하고 정말 저분은 법사위의 보석이다 생각하는 분 누구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추미애 위원장. 사실 그 육선 돼가지고 폼 잡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이미지 관리. 근데 온갖 욕은 다 먹으면서
어쨌든지 간에 계속 그렇게 해주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합니다. 본인에게 별로 정치적으로 득이 안 될 수 있고 또 강성이란 이미지 때문에 당 안팎으로 계속 욕먹고 하는데도 그냥 뭐 개의치 않고 원활한 진행을 하면서도 이거 정말 아니다 싶은 데는 가차없고 단호하게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저는 이제 뭐 초선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재선까지도. 근데 5선, 6선 되면 대부분 사람 좋은 사람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을 것 같고 근데 그렇게 하시니까 보기 좋았습니다. 저도 뭐 이제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나중에 국회의원직을 오래 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지금 같은 모습으로 계속 해야 되겠구나. 뭐 오래 하셔야지요. 예. 자, 이제 검찰 개혁은 좀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고 진중하게 들여다봐야죠.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강한 의견을 낸다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반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적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는 그 안이 돼야 이재명 정부가 또 박수를 받는 거고 또 검찰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들어놔야 결국 우리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할 수 있고요. 국회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자기 손에 피 묻히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사법부나 검찰을 대상으로. 아마 모든 국회의원들이 언젠가 또 선거도 해야 되고요. 자기가 얼떨결에 방송 나가서 실수도 할 수 있잖아요. 말하다가. 근데 검찰이나 사법부하고 척지면 보다 가혹한 처분을 과거에 그런 걸 많이 봐왔기 때문에 받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정부는 더 심합니다. 장차관은 오죽하겠습니까? 장관, 총리 이런 분들은 사실 검사들 다 놓고 매일 회의해야 되는데 법무장관은 말 한마디 실수하면 그거 녹음 떴다가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바로 걸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은 어느 정도 중립지대로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도. 그러면 저는 그거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곳이 국회잖아요. 강력한 개혁법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특히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 같은 예민한 상대도 한 칼을 들고 있는 개혁 법안은 의원들이 집단적 결정을 통해서 리스크를 n분의 1로 나눠주는 게 정부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정부를. 특히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민주당 권력 거기 나가서 일하시고 있는 분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니 뭐 장관이 왜 저런 걸 냈어. 자기가 장관 가보세요. 어려워요. 지금 아까 제가 50몇 명이 검사라 그랬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님 집무실에 앉아 있으면 차관도 검사, 실장도 검사, 오는 국장도 다 검사예요. 말의 수위를 항상 조심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누가 언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 상황을 이해하면 센 발언, 강력한 조치는 여기서 해 주시고 그럼 그분은 가셔가지고 야 그래도 내가 너네 검사들 다 우리 식구라 내가 좀 편을 들어주려고 그랬는데 당이 저렇게 하니 국회가 저렇게 하니 저게 국민의 마음이니 어떡하냐. 일정하게 우리가 수용하고 이 안에서 일을 해보자. 이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소소한 민생 법안은 정부안을 다 존중해드리고 민감할 수 있는 개혁 법안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안은 정부는 어쨌든지 간에 안정감을 중시하니까 다운돼서 옵니다. 그거를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국회가 해결해드리고 그 토대에 의해서 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쭤보고 다음은 사법개혁으로 넘어갈 텐데 지금 이제 공소청, 중수청 법안, 정부 법안을 가지고 지금 논의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안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통과를 할 텐데 이걸 좀 빨리 해야 된다.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미 논의는 충분히 무르익었고 쟁점도 다 수면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율과 합의잖아요. 그리고 조율과 합의도 지금은 뭐 야당까지도 필요 없고 사실은 집권 여당과 범민주진영 안에서만 합의가 되면 끝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맘먹고 이거 조율하겠다라고 딱 하고 개방적으로 테이블에 딱 앉으면 일주일 안에 조율은 다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를수록 좋다. 그렇죠. 그리고 이걸 끌면서 이게 자꾸 정치화되는 상황들은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 연동이 된다라거나 또는 8월 달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에 연동이 되는 것은 가장 안 좋은 상황이고요. 이건 이거 안대로 처리를 딱 해놓고 그 안은 그거대로 경쟁들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질질 끌면 더 그렇게 손해고. 될 수가 있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 빨리 해버리자. 알겠습니다. 대신 이제 아까 뭐 형사법 개정이나 이런 건 10월까지 대통령께서도 시간 텀을 두셨으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요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 관련해서는 길게 끌 이유가 없어요. 쟁점이 다 명확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3대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만 이게 사실 마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이죠. 앞으로 어떤 부분들을 더 손봐야 사법부가 개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제 이제 정관예우금지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개혁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국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엄벌하는 법도 있고 또 하나 국민들이 민생에서 사법부에 대해서 평소에 괴롭힘을 당했거나 억울함이 있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정관예우 같은 경우죠.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를 못 세우는 분들이 50%를 넘었었거든요. 민사는 70% 이상입니다. 변호사 못 세우면 재판기일도 계속 미룹니다. 그것조차도 어찌 보면은 카르텔이라고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변호사를 쓰라고 압력을 우리한테 하는 거 아니냐. 쓸 돈도 없는데 나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 자체도 지금 수십 년째 방치돼 있었고 그러면 전관 변호사를 쓰고 있는 사람한테 일반 시민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민생을 옥죄던 사법 구조 비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추가적으로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사실 사법계 전체의 엄청난 특혜였기 때문에 특권이었기 때문에 사법 카르텔이 저렇게 강력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소시켜줘야 국민주권 정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면이 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관예우 사실 없애야죠. 근데 그 한 법조인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관예우 금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판검사 끝나고 변호사를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판검사 끝나고 정치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정치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문제가 되죠. 헌법 위반의 문제가 생기지만 판검사를 하고 변호사를 바로 못하게 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정관예우가 기본적으로 사라진다라는 주장을 이론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낸 법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위 사법 당국, 사정당국, 예를 들면 검찰총장, 뭐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기를 마치고 3년 동안은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 뭐 국민들은 댓글에 5년 이상 해야 된다, 평생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현재 수준에서 제가 볼 때는 3년 정도 금지도 굉장히 3년이면은 법원 내부의 주요 간부들의 이제 인사가 다 바뀌기 때문에 정관의 영향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저는 재직 시에 직접 맡았던 사건에 대해서는 평생 변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재직 직전에 관여했던 사건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간은 관련 사건 수임을 못하도록 관여는 간접적인 관여겠죠. 그리고 선임이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를 내세우지만 실제로 자기가 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엄벌하는 처벌 조항이 들어가야 되고 몰래 변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미리 가서 딜을 하고 그다음에 돈을 받고 이제 선임계 내고 가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원래 선임계를 내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처벌 조항이 아주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서 이런 거에 처벌 조항을 분명하게 해서 선임계도 내지 않고 검사 찾아가고 판사 찾아가서 물밑에서 다 조율한 다음에 선임계 내고 이렇게 들어가는 작업들을 다 차단해버리는 그 법안을 어제 제출했습니다. 평생 법을 이용해서 먹고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도 또 살 길을 찾기는 하겠지만 할 때까지는 해봐야죠. 맞습니다. 저는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그 변호사하고 또 같이 이제 뭐 그 수임을 하는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다고 억울하다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변호사께서 이걸 쭉 그 소장을 보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서로 고소인 피고소인으로 싸우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요. 둘이 서로 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했더니 그런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서로 싸우는데 이 고소를 한 쪽의 로펌이 당연히 고소인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좀 어수룩해 보이면 맞습니다.
네. 재판 거래를 합니다. 편한 것처럼 해놓고 이쪽하고 거래를 해가지고 나눠 먹고 여기를 물 먹이는 거예요. 예. 이건 진짜 범죄 아닙니까? 검사들하고도 그런 딜을 하죠. 예. 사실은 거의 무죄인데 만약에 검사가 표적 수사를 하거나 인지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한 단계에서 무죄 판결 나면 검사도 어쨌든지 간에 자기 인사 기록에 스크래치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변호사, 피고인의 변호사하고 몰래 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보통 이 딜을 할 때 딜을 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별건이 사용이 됩니다. 예. 다른 걸 가지고 압력을 막 행사해서 이것도 사건화할 거야. 너 그러면 넌 진짜 감옥 들어가. 그러면 이거 적어도 벌금형이라도 너 받아.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 역할을 또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합니다. 이런 자들은 좀 불벼락 처벌법 이런 거 맞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예. 정말 곤장이라도 좀. 그리고 사실 국민들이 지금 검찰개혁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고 분노하는 이유가 그런 짓을 한 검사들이 처벌되는 걸 한 번도 옆에서 본 적이 맞습니다. 없어요. 난 억울함을 당했는데. 예. 물론 이제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있었고 그런 것들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검찰개혁이 그런 일이 반복될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게 해달라라는 거고 경찰이 수사권 남용하는 거는 따로 감찰이라든가 여러 조치를 만들면 됩니다. 그게 무섭다고 갑자기 또 검사가 수사 개입하게 한다? 이거로는 다시 왔다 갔다 핑퐁이 되는 거라서 저는 이 문제는 해법을 따르게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정관예우 금지법만 확실히 만들어도 법조 3년, 판사, 검사, 변호사들끼리 서로 짜고 해먹는 거 이것은 상당히 막을 수 있을 거예요. 한번 꼭 통과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 먹고 살았던 정점에 이제 조의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의대 탄핵 안 합니까? 조의대 탄핵안을 드디어 이번 목요일 날 시작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탄핵안이 발의가 되려면 일반법은 10명의 국회의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건 3분의 1이니까 100명. 지금 정원이 좀 줄었으니까 99명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혼자 발의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5분의 국회의원과 같이 하는 쪽으로 했고 처음부터 또 같이 공동서명에 참여할 분들도 지금 오늘 친서를 오후에 보냅니다. 목요일 날 오후 3시에 기자회견 예정이 돼 있고요. 저하고 민주당에서는 민영배 의원님, 조계원 의원님,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에선 김준영 의원님,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님 이렇게 해서 5명이 공동 대표 발의로 각 당이 다 참여했네.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힘을 또 받을 수 있고 법력권의 힘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준비를 해서 호응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탄핵 소추안은 초안은 저희 의원실이 다 만들었고 나중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추가 사항을 얘기하시면 계속 얹어 나갈 생각입니다. 탄핵 사유는 뭘로 잡으셨나요? 탄핵 사유는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는 파기환송심에서 있었던 불법적 소지의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건 대선 개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국민의 결국 주권, 선택권이라고 하는 걸 심각히 침해한 거기 때문에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내엄 계란 시기에 사법부가 헌정질서 수호에 본인들의 의무를 방기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사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법부가 당시에 장갑차를 동원해서 국회를 침탈하는 거는 위헌이다. 지금도 걸핏하면 위헌 소지라 그러잖아요. 무슨 뭐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3법만 하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위헌입니다. 아니 그 당당한 사람들이 장갑차 앞에선 한마디도 안 했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 2차 계엄이 시도되고 그다음에 구속을 거부하면서 총기를 사용하라는 명령까지 내릴 때도 그건 불법한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행위다.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 고통이 누구에게 갔습니까? 만약에 계엄이 벌어지던 날 밤에 사법부 수장이 군을 동원해서 국회를 유린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평소에 하듯이. 평소에 사법개혁 반대하듯이. 한마디만 했으면 행정부 위축됐을 겁니다. 아, 나 탄핵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2차 계엄에 엄두를 내고 거기서 그 경호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자기를 구속하라 하는 사람들에게 저항을 하려는 시도를 못했을 겁니다. 바로 꼬리를 내리고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사법부는 그걸 장기화해버렸어요. 장기화해버려서 그 고통이 국민들한테 다 갔습니다. 경제도 몰락하고 소상공인들이 문 닫고 아무 책임이 없다고요? 이건 정말 너무나 큰 책임이고 국민적 분노이자 입법부가 강력히 문제제기해야 되고요. 그 와중에 자신들의 그 잘못들을 감추고자 저는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예.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조희대 진작부터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결정적으로 저자는 정말 안 되겠구나라고 예. 마음을 먹은 게 파기환송심 주심을 맡았던 박영재를 예. 법원행정처장으로 맞습니다. 임명했던 겁니다. 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이건 그것이 선전포고 아닙니까? 정치 행위를 한 거죠. 선전포고이자 정치 행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예전에 인혁당 사건이 사법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통해서 공소장도 읽어보지 않고 사형집행 처리를 통해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던 그 아픔에 대해서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재판한 게 아니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건 국민을 완전히 우롱하는 행태를 공식적으로 국회에 와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법원행정처장 사퇴할 때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해요. 공무원들은 노동조합 집회도 다 금지해 놓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집회를 대놓고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국민적 열망에 의한 사법개혁안에 대해서 반대 메시지를 내고 사퇴를 하고 일련의 기획된 정치적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저렇게 두고는 결국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잖아요. 예. 국민이 헌법을 만들었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자라는 국민적 열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입법부는 이제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 탄핵에 나서고. 네. 적극 지지합니다. 네. 조희대 탄핵해야 되고요. 이제 일부에서 뭐 탄핵 얘기할 때마다 역풍 얘기 나오는데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칠 뿐만 아니라 네. 그 전에도 예를 들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을 때 또 역풍 했거든요. 네.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때 이상민 얼굴 몇 달간 안 본 것만 해도 너무 행복했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도 나중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너무나 신중하게 판단하느라고 기각을 했지만 지금 드러나는 거 보면은 탄핵 100번 하고도 남을 사람들 예. 탄핵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희대 탄핵 역풍 같은 거 생각하지 말고 예. 날려야죠. 예. 역풍은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탄핵을 못 시키잖아요.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신뢰를 지금 받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다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난번에 어떤 걸 지적을 하셨냐면 헌법에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국민을 배반했을 때 불법 행위를 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는 조항을 만들어 놓고 역사상 탄핵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박근혜, 윤석열 지난번에 전 경찰청장 빼놓고는 전부 다 가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기각의 내용을 보면 범죄 혐의가 무죄가 된 게 아니에요. 범죄 혐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서 기각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왜 최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만 정무적 판단을 합니까? 헌재는 법률적 판단을 하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헌재에 다시 부탁드리지만 최고위 공직자, 그 사람들의 하나의 범죄가 전 국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탄핵은 법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져야지 본인들이 정치적 판단을 하라고 헌재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할 것이다라고 믿고 만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을 안 하더라도 결국 탄핵 안 한 사유는 정무적 판단으로 갈 거예요. 그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뭐 이것이 역풍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진짜 더 깊이 개혁되겠구나, 돼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국민적 공감으로 확산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영재는 이제 뜨거라 하고 도망갔고 예. 후임 처장 아직 임명 안 했죠. 예. 왜 안 합니까, 그거는? 뭐 그 조희대 주변에 마땅한 사람이 좋은 판사들이 있죠. 예. 좋은 판사들은 오면 자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예. 예. 하여튼 빨리 좀 해서 국민들이 역시 죄역전이다 네. 하는 얘기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벌써 한 20여 명 이상 다 탄핵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같이 내주고 계세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될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대가 저렇게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동을 몇 개월이라도 안 볼 수 있다라면 그것만으로도 사법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전되는 또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원장은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천대엽 내정해놨죠. 예. 그리고 합니까? 지방선거 이후로 지금 뭐 미룬다라고 하는데 뭐 철회한다는 얘기는 없는 거고요. 예. 그것도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조희대 사법부가. 그리고 천대엽 그 전 법원행정처장도 법사위 나와서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항상 말이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는 곳에 앉혀서
불안감, 국민적 불안감을 또 지방선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어떻게 보증할 수 있는지 저런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끝으로 네.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 네.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 가지고 연어 술 파티 계속 조사하고 이거 이제 국정조사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 참여하십니까? 일단 조사위원회 저는 뭐 신청을 할 건데요. 네. 뭐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조사위원으로 선정이 돼야 되니까 예. 제 의지와 무관한 거라서 뭐 많은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면 또 뭐 제가 국정조사위원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예. 주어지지 않을까. 지난번에 무한참사 국정조사위원회 네.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방치돼 있던 결국 국토부와의 여러 가지 카르텔 고리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회를 주신다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검찰의 조작 기소의 실태를 드러내겠습니다. 조작 기소 가능성 몇 % 보십니까?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예. 거의 100%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본인들이 진술 하나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주변 사람들을 엮어서 사건화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녹취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진술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과하고 발을 빼야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버팅기고 있잖아요. 버팅길 수밖에 없는 속사정들이 있겠죠. 드러나야 될 것들이. 그래서 저는 조작 기소 가능성이 굉장히 100% 가까이 높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국정조사위원이 되면 제대로 밝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최혁진 의원님 응원하는 문자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하면 오늘까지 안 되거든요. 한 세 분만 네. 소개할게요. 네. 남자친구 상식이님, 항상 믿음직스러운 최혁진 의원님, 중현이님, 최혁진 너무 잘생겼고 시원시원하고 정감 넘친다. 멋진 정치인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정현이 조아님, 이런 분을 자주자주 모셔야 합니다. 최혁진 멋쟁이. 멋쟁이라는 표현이 제일 맞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최혁진 TV에서도 구독, 좋아요로 응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혁진 TV에서 같이 방송했나 봐요. 그런가요? 예. 아이고. 역시 만나면 항상 이렇게 가슴을 후련하게 해주시는 최혁진 의원님, 제가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당은 언제 하실 거예요? 지방선거 끝나고 복당인가 입당인가? 그게 복당인지 입당인지 그거는 아마 봐야 되는데요. 예. 뭐 이제 민주당에 있었으니까 저는 복당이라고 예, 생각을 예. 하고 지방선거 끝나고 상임위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동할 때 지금은 원래 이제 제가 있던 자리가 민주당 목이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비교섭 단체 목이 됐잖아요. 제가 지금 복당하면 법사위를 나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군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전략적으로는 조금 늦출 필요가 있네요. 예, 아무래도 예. 제가 또 뭐 좀 자유로운 위치에서 예. 눈치 보지 않고 매기 역할을 계속 해주셔야죠. 예, 그 역할을 좀 하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상임위 개편될 때 민주당 몫으로 찾아올 테니까 뭐 민주당에 복당해서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상임위 가서 역할을 하라고 하면 또 어디 가서든지 예. 지금 같은 모습으로 뛰겠습니다. 제가 붙인 법사위의 매기 표현 기분 나쁘지 않으셨죠?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괜찮죠? 예. 매기 네. 역할을 듣고 보니까 정말 예. 제가 잘 붙인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최 의원님 오신 대로 법사위가 펄펄 살아요. 그런가요?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법사위의 최혁진 의원님, 민주당인 듯 민주당 아닌 민주당 같은 예.